자, 정현백 여성부 장관이 나무꾼은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은 성폭행범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저거는 맞는 말이에요. 제가 한 3달 전인가요? 한 석 달 전인가? 3월 달인가? 4월 달에 제가 여러분 방송 중에 선녀와 나무꾼 그 동화가 아주 나쁜 동화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3일 전에 정현백 여성부 장관이 나무꾼은 성폭행범이다. 저 말은 맞아요. 제 생각과 같아. 저 말은 맞는데 왜 저런 말을 했냐? 정현백이가 그 밑에 설명을 해놨죠. 정현백 본인 입으로 남녀 입장 바꿔 생각하고 차이를 서로 인정해야 뭔 개소리 하는 거예요. 나무꾼은 성폭행범 사실이지 뭘 남녀 입장을 바꿔 생각해. 입장을 바꾸든 안 바꾸든 나무꾼이 한 건 성폭행 맞죠. 그 다음에 중간에 빨간 색의 두 번째 칸에 보면은 정현백은 성평등을 위해 관점을 바꿔나가야 한다. 성평등을 위해 선녀와 나무꾼은 성폭행범이다. 라는 저 말이 틀린 거죠. 성평등이고 나발이고 간에 나무꾼이 선녀를 성폭행한 거는 맞아요. 성평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평등이든 아니든 그딴 말이 아니라 그런데 선녀와 나무꾼이 성폭행범인 이유는 거짓말 근절을 위해서 나무꾼이 성폭행범이 돼야 돼요. 성평등이 아니라 여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 모든 인간을 위해서 모든 인간 사람들이 정직해지기 위해서 거짓말 근절을 위해서 나무꾼은 성폭행범이다.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오형규 논설위원이 이 정현백 장관이 나무꾼은 성폭행범이다 라고 한 말이 나무꾼을 너무 몰아세운 것은 지나쳤다. 이렇게 나무꾼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운 것은 지나쳤다. 아니 성폭행범 맞는데 뭐가 지나쳐. 그러니까 이 오형규 논설위원은 남자라고 꼴에 또 나무꾼을 감싸고 도는데 객관성을 가지고 감싸야죠. 성폭행범은 성폭행범이지 뭐가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운 게 지나친 겁니까? 그러니까 정현백 여성부 장관도 여자 입장에서 나무꾼을 비난하기 위해서 성폭행범이라고 말한 것도 틀린 거고 오형규는 남자로서 나무꾼을 감싸고 도는 것도 틀려 처먹은 겁니다. 오형규 논설위원은 남자로서 계속 뭐라고 얘기냐면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문화유산이라고 얘기했어요. 선녀와 나무꾼은 기억하지 말아야 하고 계승하지 말아야 할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읽히지 말아야 하는 아주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형규 논설위원은 남자로서 여자인 정현백 장관을 반대하기 위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말을 한 겁니다. 네. 형편없는 반박을 한 거예요. 이 선녀와 나무꾼은 말이죠. 이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좌빨이죠. 이 좌빨들을 치명적으로 죽여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모티브를 제공한 겁니다.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을 성폭행범으로 이걸 했다. 그래서 선녀와 나무꾼이란 동화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다 삭제하는 일을 저는 정현백 장관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유야 어떻든 성평등을 위해서든 뭐 여자를 위해서든 제발 대한민국 초등학교에서 선녀와 나무꾼 이 동화를 학생들에게 읽히지 않도록 좀 힘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좌빨들이 죽습니다. 대한민국의 좌빨들이 죽는 아주 근본적인 아킬레스건이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선녀와 나무꾼은 이렇게 시작하죠. 처음에 사슴이 나타나죠. 나무꾼님, 나무꾼님,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사냥꾼이 오니까 나 속여달라고. 자, 그런데 첫 번째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뒤에 나무꾼이 왔는데 저쪽으로 도망갔다고 이 얘기를 해주죠. 나무꾼이. 그래서 이제 사슴이 살았어요. 그래서 사슴이 이제 나무꾼한테 얘기를 하죠. 나무꾼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나무꾼한테 얘기하기 전에 이 나무꾼에 보면은 상투가 있는데 이 그린 사람이 참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저 상투는 장가간 사람에게 트는 게 상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여기처럼 그 남자 이 나무꾼이 댕기머리죠, 저거. 댕기머리를 저렇게 해 놓는 게 사실은 그림을 더 잘 그린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그림을 잘못 그렸어도 이 상투를 그려놓은 게 잘못된 거죠. 자, 그 나무꾼이 자, 그 사슴이 얘기를 합니다. 사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거짓말을 시키죠. 거짓말을 시키는 거야 문제입니다. 선녀 옷을 숨겨라. 두 번째는 범죄를 유도합니다. 혼인빙자 간음죄를 유도합니다. 선녀를 데리고 가서 살아라. 그리고 사슴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아이 셋 낳을 때까지는 선녀 옷을 주지 마라. 그리고 이 사슴이 정말 나쁜 게 뭐냐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면 자기 그 사슴의 뿔이 녹용이잖아요. 그 녹용을 잘라가라. 저기 뭡니까? 도끼. 나무꾼이들은 도끼로 사슴 녹용을 잘라가서 그것을 다려 먹으면 그 나무를 팰 때 힘도 좋아지고 그렇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자기 녹용을 줘서 은혜를 안 갚고 다른 여자 선녀를 그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자기 감사를. 그러니까 이게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 이브가 그 남의 사과를 훔쳐서 나눠 먹자라고 한 것이 원죄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이라고 했어요. 이 사슴도 마찬가지죠. 남의 인권, 선녀를 훔쳐서 남의 것을 훔쳐서 살아라. 이게 원죄죠. 범죄함을 만드는 거죠. 이게 사슴이 아주 사악한 가슴을 그래서 사슴은 무슨 말의 준말이냐? 사악한 가슴을 가진 게 사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나무꾼이 몰래 가서 선녀들 목욕하는 거 훔쳐보죠. 이거 성추행이죠. 성추행이고 그 다음에 그 선녀의 의류를 절도하죠. 절도 범죄를 절도 은닉죄를 범합니다. 여기서요. 그리고 선녀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이 선녀를 유괴를 하죠. 어쩔 수 없이 유괴하고
혼인을 빙자해서 성폭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가 둘 낳았을 때 선녀가 말합니다. 서방님 제발 날개 옷 주세요. 아이 둘 낳았는데도 제가 옷 한번 입어볼게요. 제가 그 옷을 입고도 하늘나라로 안 갑니다 하고 선녀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을 믿고 나무꾼이 옷을 내어주죠. 자, 그렇게 돼서 결국은 선녀가 선녀 옷을 입고 거짓말치고 하늘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선녀도 거짓말치고 나무꾼도 거짓말치고 이 선녀와 나무꾼 동화는 전부 다 거짓말만 치는 겁니다. 전부 거짓말만. 그래서 대한민국의 좌빨들이 이렇게 거짓말 치는 동화를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은근히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녀와 나무꾼을 초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 정신이 거짓말하지 않는 토대가 쌓여질 거고, 그러다 보면 좌빨들이 그 기댈 수 있는 후세대가 생겨나지 않지 않나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현백이가 무슨 여성 인권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선녀와 나무꾼은 성폭행범 이야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세게 밀고 나가서 대한민국 초등학교에서 제발 선녀와 나무꾼을 없애줬으면 하는 겁니다. 오형규 논설위원 같은 사람은 제발 이러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같은 것들이 현대 대한민국을 망치는 이 거짓말의 원흉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원초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쓸데없이 뭐 이런 선녀와 나무꾼 같은 이 거짓말 동화가 뭐 아이들에게 읽혀져야 되고 뭐 유산이고 아름다운 거다 뭐 이딴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모자른 소리 좀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작살이 났습니까? 여러분 2002년도에 노무현 대선 때 말이죠. 그때 온갖 거짓말로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 3대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재판으로 다 사실 무근이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거짓말로 밝혀지면 뭐합니까? 이미 노무현이는 대통령으로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는데, 이렇게 선거에서 거짓말로 당선이 됐을 때는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은 그 선거 무효 이런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법률이 정말 개 같아가지고 일단 거짓말하고 대통령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2002년도면은 얼마나 지났어요? 벌써 16년 전 아닙니까? 뭐 김대중 때도 거짓말 엄청 했죠. 이회창 아들 군대 비리 그거 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때 김대중이가 당선된 이후에 그 거짓말 친 것도 있잖아요. 거짓말이가 김대중이 거짓말한 희대의 거짓말 이거죠. 김대중이가 2001년도에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고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김대중 너 어떻게 책임지려고? 너 좀 책임 좀 져봐. 김대중 네가 책임 못 지면 니네들 아들 셋이 책임지던가 아니면 김대중 마누라 히히 네가 책임을 지든가 말이야. 누가 책임질 건데? 이렇게 대한민국은 말이죠, 여러분. 거짓말 치고 자기 이득 다 취득해도 돼지면은 그만이에요. 돼지면은 김대중처럼 저렇게 거짓말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북한의 핵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럼 김대중 마누라하고 아들 셋, 그 손자, 손녀들 싹 다 죽여버리는 그런 법률 만들어야 됩니다. 노무현이도 거짓말 쳐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그것이 사실 무근이 나왔으면 노무현이도 대통령 반납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 사형시켜야 그러는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메르스 메르스 광기 있었죠. 이것도 거짓말 쳤었죠. 전부 거짓말 쳤었죠. 이 인간들. 그래서 이때 박원순이가 준 전시 상황 같은 거 막 펼치고 생 난리들 쳤었잖아요. 이때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좌빨들이 전부 거짓말만 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2008년도에 광우병 저거 이거 거짓말 보세요. 얼마나 저때 한 3개월 동안을 광화문에서 생 난리들 쳤잖아요. 광우병 거짓말 저거. 미친 소 반대 뭐 거짓말 가지고 저렇게 난동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선녀와 나무꾼 같은 거짓말 동화를 읽고 자란 국민들의 정신 밑바닥에 거짓말에 대해서 선동당하는 기질이 아주 강한 게 바로 이런 거죠. 극단적인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거. 2016년 10월 23일 날 손석희가 최순실 PC도 아닌데 최순실 거라고 거짓말 쳤죠. 이 거짓말 치고 생 난리 치니까 열흘 뒤에 복고일 같은 자가 또 그 거짓말 증거에 입각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도덕적 권위가 상실됐다라고 개소리를 했죠. 복고일이가. 그런데 아직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거짓말 해놓고 복고일이도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한 복고일이가 입만 떠들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도덕심을 높여야 된다. 그런 개소리 하잖아요. 자기는 거짓말 해놓고 거짓말로 거짓말을 믿어놓고 그것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하야하라고 개소리 해놓고 아직도 사죄하지 않으면서 도덕심을 키워야 된다라고 개소리를 떠드는 자들이 바로 저자들인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늘상 도덕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이때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도 아닌데 최순실 거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도덕성에 상처를 줬죠. 뭐 청와대에서 오방구슬 했다는 둥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죠. 뭐 정유라가 누구 뭐 어쩌고 누구 딸이라는 둥 온갖 더러운 도덕성에 먹칠을 주는 거짓말 선동을 하는 게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도덕심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녀와 나무꾼은 성폭행범 동화니까 정연백 여성부 장관은 초등학교 교과에서 제발 그 동화 좀 빼버리기 바랍니다. 원인이야 어떻든 정연백이가 멍청해서 시작을 했든 결과는 좌빨들처럼 거짓말하는 세대가 생겨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다행하게 생각합니다.